하루에 평균 372마리 정도? 근데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상식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고양이를 파양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거대 고양이 야옹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2019년 한 해 유기동물 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개와 고양이, 기타 반려동물 포함해서 한 해에 벌어진 유기동물 수가 무려 13만 6천 마리 정도라고 하네요. 하루에 평균 372마리 정도? 이걸 또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15.5마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밥을 먹고 있는 시간,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무려 15.5마리, 대략 16마리 가까운 반려동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처음에 이 유기동물 숫자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는 파양된 고양이를 입양했을 때 이 고양이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라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현재 유기묘나 파양을 여러 번 당했던 고양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파양된 고양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왜 고양이를 파양을 할까요? 제가 느낀 건 고양이에 대한 조금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입양을 했을 때 파양이 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 행동을 하거나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훼손시키거나 스크래칭을 하거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강박 증상을 보이거나 이런 건 자연스러운 행동이거든요. 성향이라던가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서 입양을 했다던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보통 당황을 많이 하고요. 좀 황당한 것들도 있어요. 고양이가 갑자기 덩치가 커져서 난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는데 물론 커진 게 더 귀엽지도 않아요? 물론 당연히 새끼 고양이 때는 너무 이쁘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파양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당연히 고양이와 생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고양이가 15년 정도를 산다라는 기준 하에 한 마리에게 들어가는 한 달 평균 비용은 12만 1천 원 정도, 1년에 144만 원, 평균 2,16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요. 너무 이과 오빠 같나? 물론 이건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제작진들도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12만 원만 쓰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12만 원만 쓰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 갖고 놀 줄 알았던 장난감 샀다 버리고 나는 컵라면 먹지만 너는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캔따개가 되는 순간 보통 현타가 오기 마련이죠. 물론 이것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파양을 한다면 상식적이진 않을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고양이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양이를 입양했다가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파양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고양이에게 내가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고양이와 생활하고 있는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먼저 고양이하고 접점을 가져보는 것도 고양이를 입양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럼 파양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3살 어린아이가 파양이 됐을 때 다른 집을 전전했을 때 보이는 특징이 어떨까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엄청 쉬울 거예요. 파양된 3살 아이가 집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소극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소극적이다라는 거는 활동량이 많지가 않고요. 숨어 있거나 어디 한 군데에서 잘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내가 익숙한 환경에 지내다가 갑자기 낯선 환경, 낯선 냄새, 낯선 온도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은 당연히 위축되고 움직임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고양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눈치를 많이 봐요.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조그만 자극에도 갑자기 도망가서 숨거나 이러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파양된 아이를 입양 후에 쉽게 만지려고 한다거나 스킨십을 할 경우에는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바로 발톱을 깎으려 한다던가 목욕을 시키려고 한다던가 귀청소를 한다던가 이러한 일반적인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고양이가 위축되고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주에서 4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주고 간식만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보통 파양당한 경우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숨어 있으려는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숨숨집이라든가 캣타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위치를 해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나 길에서 생활하다가 입양이 된 경우나 공격성이 심해서 파양을 당해서 사람의 손이 덜 탄 경우에는 고양이 콘도를 준비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3층으로 된 콘도를 준비해서 위에는 담요로 덮고 그 안에 화장실, 스크래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에 대한 사회화를 단계적으로 시키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물론 파양을 여러 번 당했다고 해서 모든 고양이들이 위축되고 소심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인싸 고양이도 있어요. 얘는 그냥 어디 가든 편해. 어디 가든 환경 변화에 너무 익숙해서 이 집이 내 집 같고 저 집이 내 집 같고 이런 고양이도 간혹 있어요. 이런 고양이의 경우에는 파양되는 상황에 익숙해진 친구들, 이런 경우라면은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공포심이나 소심함, 위축되는 성향 이러한 것들은 없을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에서 파양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한 번 파양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고양이에게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를 당부하는 마음에서 제작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파양당한 고양이를 입양을 할 때는 그 고양이가 더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고양이를 돌봐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는 고양이를 대할 때 당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무심한 듯 유심해라. 아무 관심이 없는 듯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고양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왔어요. 고양이를 입양한다는 거는 15년의 시간을 책임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투적인 얘기지만 이 한마디 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해요.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입양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는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2021년엔 제발 한 해에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가 적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ve been trying to fake it. I have said I can take it.